안녕하세요. 오늘 함께 분석해 볼 이야기는 바로 직장 내 번아웃에 대한 건데요. 특히 이 무력감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4단계에 걸쳐서 우리를 잠식해 가는지 그 과정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정말 좋은 질문이죠. 우리 주변에서 아니면 어쩌면 내 자신이 처음엔 정말 열정 넘치고 반짝반짝 빛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에 띄게 의욕을 잃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적 다들 있으시죠? 이게 단순히 개인의 나태함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추상적인 번아웃이라는 개념을 좀 더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준호 씨라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따라가 볼 거예요. 그의 경험을 통해서 번아웃이 도대체 어떻게 발생하고 또 어떻게 심화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구성됩니다. 번아웃의 4가지 원인을 그냥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고요. 마치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단계적으로 심화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쭉 따라가 볼 겁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, 마지막에는 이 덫에서 빠져나올 아주 실질적인 계획까지 함께 이야기해 볼 거예요. 자, 첫 번째 단계입니다.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. 넘치는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나섰는데 거대한 시스템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딱 부딪히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. 준호 씨의 이 한마디가 정말 모든 걸 말해주는데요. 석 달 동안 밤을 새워가면서 만든 기가 막힌 제안서를 가져갔는데 돌아오는 말은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? 이런 말 한마디에 또다시 거절당했을 때 바로 이런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. 이게 바로 1단계의 대표적인 신호들이에요. 준호 씨는 6년 동안 10번 넘게 제안이 까이고 나니까 이 회사는 절대 안 바뀌는구나 하는 현실을 깨닫게 된 거죠. 결국 어차피 해봤자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으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 자체를 그냥 포기해버리게 됩니다. 시스템을 바꾸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? 보통은 그래, 내일이라도 잘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죠. 그런데 바로 여기서 2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. 정말 열심히 일해서 엄청난 성과를 냈는데 그 공이 전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어이없는 상황 말이죠. 이거 정말 마음 아픈 지점인데요. 준호 씨가 3개월 동안 팀을 이끌면서 정말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거든요. 그런데 전사회의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칭찬을 받은 건 오직 그의 팀장뿐이었어요. 그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, 말 그대로 투명인간 취급을 받은 겁니다. 준호 씨가 이뤄낸 성과, 이게 그냥 작은 성공이 아니었어요. 무려 매출 목표의 120%를 달성한 정말 엄청난 성공이었죠. 하지만 이 놀라운 숫자는 그의 이름과 함께 불리는 법이 없었습니다. 바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. 억울해서 항의라도 해보면 이건 팀 전체의 성공이야 라는 애매한 말만 돌아오고요. 심지어 연말 성과 평가에서는 평범한 B등급을 받습니다. 그런데 임원이랑 주말마다 골프 치러 다니던 동료는 떡하니 A등급을 받는 걸 보게 되죠. 여기선 실력이 아니라 줄서기가 중요하구나.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. 자, 이제 3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.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죠. 시스템도 못 받고 성과도 인정 못 받아. 이제 나에게 남은 마지막 자산은 바로 나의 전문성과 의견인데 이 마지막 보류마저도 완전히 묵살당하는 단계입니다. 상황이 정말 극명하게 보이죠? 준호 씨는 명백한 데이터를 근거로 A안이 맞다고 주장하는데 부장은 그냥 내 경험상 B안이야 라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한마디로 묵살해버립니다. 논리가 아니라 권위로 찍어 누르는 거죠. 그리고 그 결과요? 예상하셨겠지만 비안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는 결국 처참하게 실패로 끝났습니다. 회사는 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준호 씨의 전문성은 여전히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죠. 이 단계에 이르면요. 사람들은 이제 입을 닫아버립니다. 어차피 말해봤자 무시당할 게 뻔하니깐요. 그냥 회의 시간에 조용히 앉아있다가 예, 알겠습니다 라고 답하며 시키는 일만 하는 로봇이 되어가는 거죠. 스스로가 전문가가 아닌 그냥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4단계입니다. 어쩌면 가장 파괴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더 이상 이곳에서는 어떤 성장도, 어떤 미래도 그릴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순간입니다. 이 말이 4단계의 고통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.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을 만났다고 상상해 보세요.
누구는 AI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고, 누구는 회사 지원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오고, 누구는 벌써 팀장이 되어 있어요. 그런데 7년 차인 나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. 내 경력이 완전히 멈춰버렸다는 끔찍한 사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. 이게 바로 4단계의 대표적인 신호들이에요. 몇 년째 똑같은 업무만 반복하고 성장을 위한 지원은 전혀 없죠.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? 저기 앉아있는 20년 차 선배가 나와 똑같은 엑셀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. 아, 10년 뒤 내 미래가 저 모습이구나. 생각만 해도 암담해지는 거죠. 자, 지금까지 좀 암울한 이야기를 했는데요.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이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. 이제 이 절망적인 덫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. 본격적인 계획에 앞서서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주세요. 번아웃은요,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. 당신이 나약하거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속한 시스템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절대 자책하지 말고 전력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. 자, 이 표가 바로 핵심 탈출 전략입니다. 보시면 각 단계별로 대응법이 조금씩 다르죠? 예를 들어 1단계에 있다면 6개월이라는 시한을 딱 정해두는 게 중요해요. 변화 가능성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테스트해보고 안 되면 미련 없이 떠나는 거죠. 2단계에서는 내 성과를 아주 꼼꼼하게 문서로 남겨서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. 이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내 가치를 증명할 데이터를 쌓는 아주 전략적인 행동이에요. 그리고 만약 4단계, 완전한 정체 상태에 빠졌다면 미련 가질 필요 없습니다. 즉시 회사 밖에서 온라인 강의든 사이드 프로젝트든 시작하면서 탈출을 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.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. 첫째, 이건 여러분 탓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. 둘째, 그래서 감정적으로 무너지기보다는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고요.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행동에 직접 나서는 겁니다. 오늘 우리는 번아웃의 4단계부터 탈출 계획까지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. 이제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당신은 지금 정확히 어느 단계에서 계신가요? 그 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모든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.